저희 인지 언어 교수학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학과에서 설명하고 먼저 이 학교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본부는 현재 필리핀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고요. 설립 일시는 1946년입니다. 현재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연세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종합대학이죠. 학과야 뭐 모든 과목이 다 있고 학교 수준은 필리핀에서 서강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닐라 시티에 있고요. 홈피나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저희가 서울 캠퍼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주체가 우리 유충렬 교수님이 계약을 해서 가져왔고 현재 운영기관은 저희 국서원에서 국민독서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업 형태는 한국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한 학기에 한 번씩 필리핀을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수업을 하고 그 해당 교수, 필리핀에 있는 교수가 한 학기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점검 형태 그리고 상담 형태의 지도를 해주게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공부는 여기서 다 하고 졸업 시에 한 번 본부 학교를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특징으로는 한국 내에서 수업이 되고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다는 거. 이거 너무 잘 됐죠. 석사를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학과죠. 자, 학과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째 전공이에 전공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언어 교수학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언어학적 배경입니다. 언어학적 배경은 언어학이라는 것은 음성과 의미와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인지 언어 교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학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의미, 문법을 연구하는데 실은 여기서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발표력을 개발하거나 문장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언어학의 3요소, 방금 본 음성, 의미, 문법을 통해 나타나는 이 과정에서 이해, 사고, 표현, 이걸 보고 인지과정이라고 하죠. 이해, 사고, 표현이라는 이 세 가지 인지과정을 연구하는 인지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학이죠. 인지, 언어, 순서로 본다면 인지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어, 인지, 인지, 언어 라고 보시고 세 번째는 인지과학의 3요소인 이해, 사고, 표현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인지 언어학적 배경입니다. 현재 인지 언어학은 학과가 있습니다. 인지 언어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인지 언어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수학이다. 즉 코칭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공은 인지 언어 교수학은 바로 언어학, 그리고 인지과학, 그리고 인지 언어라는 통합 개념이죠. 라는 그것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지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인지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언어가 들어가 있냐고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인지를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지 언어를 개발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면 인지교수학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려고 합니다. 자, 전공의 목적은 학습 목적과 적용 목적이 있는데 학습 목적은 인지언어학이 연구하는 이 세 가지 세부 프로세스를 이해, 설계, 표현 기술로 나누고 같은 말이죠. 언어와 상황을 통해 훈련함으로 인간의 핵심 능력인 학습자의 인지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수 역량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더 줄이면 학습자의 인지력,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 교수 역량. 이게 학습 목적이죠.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의 인지력이 개발된다. 그럼 인지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우이독경이죠. 그럼 우이독경을 해결하는 능력이겠죠. 이게 제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독경을 해결하는 기술이다. 예. 괜찮은 기술이죠. 적용으로 간다면 인지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 기술로서 학생들의 교과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진 학생에게 부진학 인지력 개발은 전문가로서 전 세계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인지력을 개발해주는 교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수 학습 기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교수 학습 기술. 근데 그것도 인지력이라기보다는 학습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로 본다면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인지력 자체를 개발한다. 인지력이라는 말이 하나는 안다, 알아낸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다. 숨겨져 있는 정보, 알려지지 않는 정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인과관계, 상호기능, 관계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내는 거죠. 어떻게? 추론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보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정보에서 알아내는 거죠. 내가 세상에 없는 걸 알아냈다면 알아내는 낱개의 정보들을 다시 설계로 엮음으로써 오늘날 문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인류의 생존 목적과 일치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 목표를 살펴보면 인지 언어력 개발 기술이죠. 그 개발 기술이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기술이다. 교수학이다. 그래서 전인적 학생을 지도하는 전문가 양성이다 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언어력 개발 전문가, 인지 경영력 개발 전문가, 인지 인성력 개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력 개발, 자주 경영력이라고 그럽니다. 주도력 개발, 인성력, 즉 관계력 개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과목이다. 전공 특징을 보시면 핵심성, 기술성, 세부성, 전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성이란 인간의 핵심 능력인 인지력을, 인간의 핵심 능력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인지력이 우리의 인성도 개발하고 인지력이 우리 주도성도 개발하겠죠. 인지력을 언어와 상황 차원을 가지고 훈련함으로, 인지력을 훈련할 때 우리가 말, 글을 가지고 하죠. 근데 더 훌륭한 것은 상황이죠. 그렇게 훈련해서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을 통합적으로 개발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습은 이 학습지능하고 업무지능이 리퀄 관계가 아닙니다. 석박사 과정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현재 학습지능과 업무지능은 not eq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학습지능을 우리는 공부머리, 업무지능을 일머리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일머리를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면 학습지능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일머리가 뭐죠? 사장이 어떤 목표를 제시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목표 10억 불 달성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10억 불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제일 먼저 10억 불을 이룰 수 있으려면 요소가 나와야 돼요. 각 요소를 하부 요소로 나눕니다. 각 하부 요소에서부터는 이제 방법이 나오죠. 방법은 다시 자금력,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인적자원 등과 같은 요소들을 세팅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부 항목은 작게는 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까지 되겠죠. 이것을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엮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설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또 정보의 순서를 만들어내고 그것대로 진행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 능력, 다시 말해서 일머리는 학습지능으로 넘어왔을 때도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학습지능은 왜 그러면 일머리로 연결이 안 되느냐? 지금 말하는 순서와 절차를 짜는 설계를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또는 교과 과정을 만드는 어른들이 해버리고 학생들은 그 순서와 절차 또는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작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계속 그 정보를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지능은 정보 암기력으로 끝나버리고 일머리의 핵심인 순서와 절차를 짜서 세팅하는, 설계하는 역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성입니다. 두 번째 기술성은 인간의 인지 과정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밝혀냅니다. 우리의 인지력은 결국 언어로 표현되는데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과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의 그 일치적 관계를 함께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지 순서와 언어력이 동시에 개발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인지 언어 교수학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세부성이라는 말은 인지 언어력 개발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단계를 통해 부진 학생들의 인지력과 언어력도 함께 개발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에 것과 좀 유사한 부분인데 여기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술이 있어서 누구나 다 따라서 하면 우이독경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면서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발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부성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기계가 어떻게 어떤 정보를 읽고 아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단락을 읽고 알았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한 단락을 읽고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봅시다. 이 지금 문장을 읽고 알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알았다는 것은 여기서 핵심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말은 부진 학생들의 인지 언어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단계를 통해서 라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이 이것이 하나니까 그렇죠.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이 엮여서 한 단락이다. 그러면 이들의 상호관계를 찾아서 한 단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핵심을 얘기하면 아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기술은 뭐예요? 로봇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움 없이 지가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해서 정보를 얻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대구에 내려갔을 때 대구의 그 편집부장인가? 문정아 부장이 대구일보에서 완전히 떴더라고요. 그냥 뭐 직원들을 지도하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핵심 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동감한다고. 이대로 간다면 정말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인지 언어 교수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부성이 바로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기술적으로. 마지막 전체성은 인지 언어력 개발을 통해 인간의 전체성인 주도력, 인지력, 관계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조금 전에 했던 말과 같습니다. 자, 전공 특징이 이렇게 해서 전공 2를 살펴봤습니다. 자, 종합 정리를 한다면 인지시대에 전공 배경이죠. 인지시대에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인지 언어 과학 등의 전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전공의 목적, 인간의 인지력을 개발하는 역량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역량의 중심이 되는 요소들을 적법한 절차와 세부적인 단계를 통해서 이해하게 만든다.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전공의 어떻게 교육과정이 구성되는지 볼까요? 크게 기본 필수.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의 본질과 현대교육 방향, 교육의 수단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보는 전체 교육에 관한 겁니다. 이제 석사 같으면 석박사는 연구 방법을 알아야죠. 이 연구 방법이 사실은 인지력의 주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배우는 방법에서 창의적 서술까지, 하위 설계까지 만들어내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문 작성 연구 방법과 이 연구 방법은 동일한 것이고요.
예, 이것은 인지기술 자체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현재 석사 과정에서 쓰는 포맷인데요. 자,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박사학위에서 박사학위 작성 포맷입니다. 자, 논문 제목이 나오고 연구 방향 이렇게 나오죠. 서론, 연구의 배경, 문제 확인, 요소, 필요, 결정, 그 다음에 이론적 토대, 이게 연구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의 진술, 핵심 문제가 뭐냐, 하위 문제가 뭐냐, 가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그 연구의 가치가 뭐냐, 범위 및 한계는 어디까지냐,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연구 자료는 뭘 쓸 거냐,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죄송합니다. 폰을 안 꺼놨네요. 자, 결국 연구 과정에서 계획 대상 방법 등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어떻게 도출했느냐, 그리고 논문의 결론은 뭐냐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연구 방법론입니다. 결국 석 박사는 연구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런데 인지 기술이 뭐예요? 연구 방법을 정밀하게 다루는 방법,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지력이란 말이 알아낸다는 거죠. 연구하는 과정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의 방법,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이니까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활용 기술을 말하고, 전공 필수는 본 전공, 그러니까 인지교수학이란 무엇이냐를 통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인지언학을 통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속인지기술, 분당 3천자의 읽기의 속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 핵심 인지기술, 이게 정확성이죠. 그 다음에 인지설계기술, 이게 관주이보, 이거는 가속인지, 이거는 핵심인지, 이렇게 전공 필수가 있고요. 전공 선택에서는 인지 발표, 이거는 청산유수, 이거는 일필휘지, 저술이죠. 학습 코칭, 이게 이제 주도력 개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도력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교수 학습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 선택에서는 교수 설계, 과정을 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설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술, 이것도 당연히 설계를 어떻게 잘 했느냐, 또 그 진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기술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논문 작성해서 논문을 제안하고 프로포설, 그 다음에 논문을 디펜스하는, 제출하고 디펜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논문 작성이 마지막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각 학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제로 나눠진 거고, 요거를 학기로 나누게 되면 이제 학기별로 교과가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주제별로 묶어놨다면 요거는 학기의 순서로 배열이 된 겁니다. 인지언어, 교수학위에 인지언어 교수학, 그 다음에 핵심 기술,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본 과목 이해라고 하면 되겠죠. 본 과목 2에 핵심 인지기술 컴퓨터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고 3학기 이렇게 되겠죠. 4학기 위에 있는 주제가 하위에서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마지막에 통합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학기별로 위에 있는 주제가 펼쳐집니다. 과정 운영을 보면 입학 안내를 서류와 절차로 나눠지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서류 참조하시고요. 절차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 안내는 현재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현재 과정 입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학기별 등록금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 학생 관리비라고 해서 석박사 과정에만 있습니다. 졸업비, 현장에 갈 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기별로는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기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때 전 과정에서 1회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교수 비용은 n분의 1로 나눠서 냅니다. 왜냐하면 현지 교수가 한국을 방문할 때 그 방문 비용을 원래는 우리가 그쪽 가는 비용인데 여기서 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더 우리한테 비용이 더 절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료 자격에서는 석박사는 논문 패스, 비학위는 과정 수료로 진행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등록 비용 세부 내용 이런 게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추가 납부 세부 비용, 최종 학기 필리핀 입국 비용, 그 다음에 학기별 필리핀 교수 입국 비용, 학생 회비, 과정 중단 반환 규정, 영상 강좌 지원 규정 등이 있습니다. 영상 강좌는 현재 현장 수강 중인 학생이 동영상을 볼 경우에 따로 비용을 영상 비용은 따로 내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여러분 여기서 촬영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전 과정이 실제로는 비용이 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비용이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을 추가합니다. 이번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리와 또 투자가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과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이따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방향은 현재 인지언어 교수학을 공부하고 강사 활동이 가능하겠죠. 올리온 학원이 이번에 설립이 됩니다. 대구에서 올리온 러닝센터라는 학원이 설립되고 어제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교과는 인지기술과정 12개월, 도서설계과정 12개월, 창의설계 12개월 이렇게 해서 기본 과정이 있고 또 추가 과정도 있습니다. 인지과정은 다시 가속인지 3개월, 문장 단락 지문, 과제 수행까지 해서 약 1년 안에 마스터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도서설계인데 교과서도 도서죠. 통째로 설계를 해 들어가는 과정이고, 창의성일계는 내 책을 쓰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온 학원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올리온 스쿨입니다. 올리온 스쿨은 현재 저희 본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강연과정, 캠프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서 강연 2시간, 캠프 20시간, 기본과정 1년, 기본과정 1년, 그 다음에 심화과정은 프로젝트별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현재 저희 코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사활동입니다. 두 번째 연구활동이죠. 트리키 연구소 안에 코칭연구, 인지기술연구, 인성기술연구, 자주경영연구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부한 우리 스태프들도 지금 연구소에서 교재를 만들거나 또는 과정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활동이죠. 인지언어 교수학, 대학의 교양과정이나 평생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죠. 이걸 더 분야별로 더 연구해서 사업으로 바꾸고 또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스텝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이 교육을 마치고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 가능한 일이죠. 현재 활동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 더 본다면 이 사업에서도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술 코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이번에도 논문 한 편 박사학위 코칭하면서 약 1,500 이상을 받잖아요. 책을 한 권 쓰는데 지원해주고 1,000에서 2,00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설계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가면 현재 석사 과정에서도 설계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가면
현재 석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현재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마지막 설계가 6차 설계죠. 이렇게 설계하고 설계 하위에 보면 이렇게 설계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책을 쓰기 위해서 만든 설계도고 요걸 그대로 글로 쓴 게 요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책 출판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방금 설계도에 보았던 내용이죠. 이게 설계된 내용이죠. 지구가 움직인다고 천문학의 개척자 나오죠. 그 다음에 계기. 자, 천문학 개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관련 책을 탐독하면서, 자, 보죠. 핵심 문장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계기부터 시작됩니다. 계기죠. 그 다음에 전개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개를 누르면, 프톨레마이스 천동설 천문학, 프톨레마이스 천문학 체계인 천동설, 불합리, 그러죠? 그대로 그냥 쓰면 글이 됩니다. 이런 설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책 한 권 설계해 주는데, 얼마나 받겠습니까? 최소가 500에서 많게는 거의 1000, 200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면 더더욱 좋고요. 지금 박사학위 논문도 이렇게 설계를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 외에도 현재 이 설계 기술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특히 인지 언어 교수학을 통해서 앞으로 멋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 교사 연수에서 나온 결과들 보셨죠? 전 참 이번에 제주 교사 연수에서 나온 이 결과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과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 교사 약 53명이 교육을 받았고 총 합해서 한 15시간 내외인데요. 유익한 점이 전체적으로 다 구조화입니다. 설계죠, 설계. 설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활용 가능도 거의 다 정리, 설계였고 업무의 활용 방안도 전부 업무 정리, 계획, 구상, 그죠? 계획 수립 달성 정도, 정리 체계화, 순위, 교육 과정, 보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학문의 최고 경지. 여러분 이런 말을 후기에 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썼네요. 그 다음에 분석과 구조를 위해서 좋은 기회. 그 다음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좀 더 많은 선생님이 함께 했다면 도식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에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 연수라는 건 교사 연수는 다들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표현들을 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연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더 유익했나에 대해서 95%가량,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이 수업 중에 활용한다면 학습 역량 개발이 가능하겠냐에 대해서 100%, 그 다음에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거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95%가 동일한 답변을 했고 학습이 떨어진 학생들의 우이독경 학생들의 인지력 개발 가능하겠냐 했을 때도 동일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인지언어 교수와 개강을 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카이프에 들어오신 분들은 스카이프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질문 나오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